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그런 저자분을 만나볼 건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식하는 마음의 홍진채 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쿤 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홍진채라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로 8년 반 정도를 일을 하다가 4년쯤 전에 창업을 해서 지금 작지만 제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주식을 한 지 한 17년 됐고요. 네, 주식하는 마음이라고 제목을 봤을 때 어떤 책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책이요? 네. 주식하지 말라는 책이고요. 네,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파트는 우리 두뇌 혹은 우리 마음은 주식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게 설계가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미래라는 게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고 근데 이 시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한테 뭔가 알 것 같다라는 착각을 많이 던져줘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무의미한 패턴으로부터 유의미한 패턴을 추론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의미한 패턴으로부터 내가 뭔가 알 것 같다라는 착각을 던져주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위험한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게 이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뇌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를 좀 알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파트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던지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흔한 대답들 있잖아요. 뭐 지금 뭐 사면 돼요? 뭐 팔면 돼요? 언제 사면 돼요? 혹은 바닥이 어딘가요? 이런 질문들이 왜 무의미한 질문인지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격언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세요라던가 아니면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세요 라던가 이런 흔히 하는 어떤 좋은 격언들도 한꺼풀 뒤집어 보면은 좀 고민해 볼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 이런 대답들을 좀 뒤집어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의미한 질문과 대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요게 두 번째 파트고요. 세 번째 파트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진짜 중요한 질문들은 무엇일까? 이 얘기가 세 번째 파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는 조금 말랑말랑하게 네. 앞으로 그럼 우리가 이 책 한 권만 읽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이 책 한 권 읽고 난 주식 안 해야겠다 하고 끝나면 좋아요. 그거 매우 좋아요. 네. 매우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어떤 책들이나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접할 텐데 그걸 접할 때 어떤 매체로부터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같은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주식을 시작했으면 네. 기왕 하는 김에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점검해야 할 3가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주식을 잘 해야만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인덱스 펀드나 전체 시장을 사는 ETF 개별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종목을 내가 직접 고르지 않더라도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는 코스피 지수라는 네. 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이나 다우 지수가 있고 그런 그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수들을 그대로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인덱스 펀드에 가입을 하거나 혹은 ETF를 개별 주식 사듯이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사놓으면은 전체 지수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장 평균만큼은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네. 그런 시장 평균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통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주식을 선정하고 매매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걸 하는 데는 좀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10년 이상 시장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는 사람은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네, 그 정도예요. 물론 시도를 하는 거는 재밌을 수는 있어요. 배우는 것도 많고 네. 한데 과연 그 10,000명 중에 1명이 내가 되리라는 자신이 있는가? 그 10,000명 중 1명이 내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제3자가 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질문들을 일단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문 용어로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라고 하는데 네. 방어적 투자자, 그러니까 평균만큼만 나는 일단 여기에 주식 투자라는 거에 크게 열정을 쏟을 생각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다. 그리고 시장 평균 정도의 수익이면 만족한다. 라는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방어적 투자자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방어적 투자자로 나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일단 먼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네. 네,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방어적 투자로는 만족할 수 없어. 나는 공격적 투자자, 즉 시장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을 내야만 하겠어. 라는 선택을 했다면은 그럼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럼 그 시장을 뛰어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갖춰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세 번째로 던져봐야 되겠죠. 주식 투자는 일단 심리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할 때 좀 초조하거나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이 있을 텐데 네. 저자님은 그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지. 네, 그 방법이 책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네, 일단 불안하고 초조한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사실 뭐 감정에 휩쓸리지 마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책에도 적혀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사람이 감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애초에 의사결정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감정이 요동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은 그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네. 이거를 제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계속 글을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샀을 때, 팔았을 때, 혹은 사려고 마음먹었지만 사지 않았을 때, 팔려고 마음먹었지만 팔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의사결정이잖아요. 네. 행동을 한 것도 의사결정이지만 행동을 안 한 것도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럼 그런 결정들을 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다 적어놔요. 혹시 일기 쓰시나요? 네, 저는 일기 쓰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전, 2년 전, 10년 전 일기를 보면은 네. 느낌이 어때요? 내가 이랬었나? 그쵸, 약간 그런 그쵸, 느낌이 그쵸. 들죠. 네. 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불완전하거든요. 1년 전에 나는 이랬었지. 뭐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나는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나는 바보 같은 걸까? 왜 이렇게 멍청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1년 전 일기를 보면 그때도 멍청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사람이 그렇게 퇴보하진 않았다. 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인생을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과거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당장 바로 5분 전이라 하더라도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랬을까? 혹은 역시 내가 되게 잘했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했던 주식을 샀던 팔았던 그 의사결정을 했던 이유를 나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어떤 주식을 사서 올랐다. 그러면은 애초에 내가 샀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올랐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과거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요 이유를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지. 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착각에 빠지면서 더 좀 위험한 베팅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번 꼬꾸라지면은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좀 투자를 이왕 시작했는데 초반에 그냥 빠른 실패를 하고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빠져나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게 초반에 성공을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되게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네, 그때 이제 돈을 더 많이 극단적으로는 좀 빌리기도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 본인의 실력이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 성공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실패를 하더라도 이게 딱히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닐 수 있는데 괜히 좌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처음에는 의사결정의 질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네. 그러나 의사결정의 이유를 적어놓고 나면은 나중에 이 시장이 좋은 거는 결과가 좋다 나쁘다가 명확하게 숫자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좋건 나쁘건 보통은 나쁠 때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과거의 내 의사결정의 이유를 찾아보면서 이 의사결정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잘못된 의사결정이었나? 혹은 내가 빠뜨린 무언가가 있었나? 혹은 의사결정이 틀리지 않았는데 그냥 운이 나빴던 걸까?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책이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작이잖아요. 그래서 읽고 리뷰를 남겨주실 독자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쪽 보고 해야 되나요? 카메라를 보고. 주식 투자 사실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은데 일단 주식 투자에 발을 들인 다음에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고 뭔가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 없나? 라는 고민이 드실 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식하는 마음의 홍진채 저자님과 함께 했는데요. 주식하는 방법이 아닌 주식하는 마음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식하면서 답답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조금은 해소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저자님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